네, 현재 시간 8시 23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자, 뉴욕 증시 폭등 하루 만에 다시 좀 되돌림. 네.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그 주변의 그 인사들도 뭐 급등 이후에 다음 날 일부 되돌림은 뭐 정상적인 과정이다라는 식으로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면서요. 네. 그러니까요. 뭐 그저 보통 이렇게 폭락 이후에는 또 어느 정도 반등, 그렇죠. 또 폭등 이후에는 예. 어느 정도 또 반락, 이게 예. 또 시장의 속성이긴 하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금리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여기 변동성이 갈수록 조금 이제 잦아들어져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예. 그 이제 좀 그럴 때도 되긴 됐는데 네. 결국은 우리가 뭐 흔히 하는 말로 채권 작용단 뭐 이런 식으로 네. 비질런트라는 영어 표현으로 해서 작용단 합니다만 이게 결국 작동하는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주식도 주식이지만 장기물 국채 수익률이 오르는 게 특히 장기물이 많이 올라가니까. 많이 올라가니까 이게 지금 이제 하는 거죠. 또 월가는 월가대로 소위 말하는 그 뭐 구체적인 그거는 참 어렵겠지만 베이시스 트레이드라 해서 자꾸 이렇게 가지고 국채를 가지고 또 담보로 해서 또 돈 빌려서 또 국채 사고 했던 이쪽에서 지금 이제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런 식으로 국채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일단 정리해야 되는 그 과정이 아직은 조금 막바지 단계라서 금리 상승이 아직은 좀 더 여력이 있는 그런 국면이고 뭐 네. 달러 약하고 하니까 근데 이게 지금 중국이 칼자루를 잡고 있는지 미국이 칼자루를 잡고 있는지 그죠?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번에 펜타닐까지 거론하면서 145% 얘기한 거 보면은 지금 미국이 좀 급한가 봐요. 125가 아니고 거기 펜타닐 빠졌더라. 20%에서 145%. 그러니까 예. 오히려 중국이 좀 여유로운 모습이고 이거 진짜 어떤 식으로 돌아갈지를 예측하기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진짜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하는 것보다도 지금은 미중 간의 네. 이 관세 전쟁을 조금 더 우리가 그렇죠. 정리하고 진단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이렇게 한번 뵙게 되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진짜 이 박사님 저 그거 한 게 오늘 박사님 모시고 이제 들어보고 싶은 게 이 중국 관련해서 너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모시는 전문가분들의 네. 어떤 그 경향성이 있습니다. 예, 중국을 갖다가 좀 이렇게 중국의 잠재력 내지는 어떤 가능성을 높게 보는 분하고 네. 중국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다라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또 경제적으로나 어떤 통치 체계적으로나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심지어 중국의 어떤 대만 침공 뭐 관련해서 박사님도 저서도 쓰셨습니다만 네네. 결국 중국이 대만을 칠 거다. 네. 그렇게는 안 될 거다 해서 너무 많은 얘기가 오고 가가지고 네. 오늘 이제 박사님 모시고 한번 들어보겠는데 네네. 지금 이 관세 저희 방금 나눈 질문입니다. 네네. 누가 지금 좀 더 여유로울까요? 아, 어느 쪽이? 지금 보면 틀림없이 네. 미국이 압박을 가하는 쪽이고 네. 중국이 압박을 받는 쪽인 그렇- 것만은 예, 틀림이 그렇습니다. 없습니다만 네. 다만 우리가 하나 고려해야 되는 거는 중국은 이런 상황을 이미 수년 전부터 예상하고 준비해온 나라고 예. 미국은 과연 지금 이 상황을 충분히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는가라는 쪽은 좀 의문이 들죠. 아 그래요. 네. 아하. 예. 그래서 조금 꺼냈을 수 있는 카드가 더 많은 쪽은 그러면 중국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을 많이 준비하고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아, 미국의 공격에 어떻게 수비할 것인가에 대한 카드는 많이 준비해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중국 입장에서. 다만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급망에 대한 그 압박을 하고 있는데 네. 중국은 그걸로 인해서 틀림없이 데미지를 받을 겁니다. 예. 예.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뭐 GDP 1%, 2% 이런 얘기도 하고요. 네. 그러나 중국이 제공하고 있던 공급망을 갑자기 돌려야 되는 미국 쪽 입장에서는 네. 미국에게 가해질 수 있는 그런 피해 규모나
예. 대처가 준비되어 있는가? 네.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논의하지 않고 있어서 확실히 불확실성도 크고 어쩌면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데미지의 규모가 클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데미지는 누가 받는 데미지를 말씀? 미국 쪽이 받는 데미지요. 실제로 지금 제조업 같은 경우는 중국이 지금 다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연필 한 자루도 미국 못 만든다고 하고 아이폰 네네. 같은 경우도 뭐 나사나 다 중국에서 만들고 네네. 또 아이폰 실제로 그 생산 의존도를 보게 되면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의 공급망을 이렇게 막는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미국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에서는 뭐 인플레이션 상승 압박을 또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예,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대중이 이제 인식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네. 미국이 중국을 이렇게 압박을 하면 예. 중국 기업들이 상당한 데미지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 건 당연한데 네. 사실은 중국에 있는 미국 기업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애플의 경우에도 자기들의 휴대폰을 전부 중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을 중국에 있는 공장에게 가공하게 하고 예.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 GM 같은 경우 네. 1년에 생산하는 자동차 양이 850만 대 뭐 이 정도 되는데 그중에 300만 대 정도를 중국에서 생산하거든요. 한 40% 되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냐? 그 피해는 누가 받는 거냐? 그러면 지금 중국 내에서 제조 생산되고 있는 미국 자동차들의 경우 대부분 중국 내에서만 판매를 하고 수출 물량은 좀 적습니다. 네. 그러면 그 물량을 어떤 다른 기업들이 가져가겠죠.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가져갈 수도 있고 유럽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이 네네. 그걸 예. 가져갈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 중국 시장에서 사라지는 300만 대의 미국 자동차 이 피해는 누가 받는 것이냐? 아. 그러니까 우리가 요 미중 무역 전쟁을 보면서 예. 양쪽에 가해질 수 있는 영향을 모두 다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요. 아까 이제 뭐 굳이 박사님 비유하자면 미국이 공격을 하고 있고 중국은 수비하는 입장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좀 이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가 네.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서 뛸 때는 네, 참 이 축구 경기 화면 자체가 아름답거든요. 네, 네. 그리고 우리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그 정상급 선수들의 어떤 기량이 네. 마음껏 드러나고. 네. 근데 손흥민 선수가 우리 국가대표로 와가지고 여기서 아시아권에서 경기를 하면은 네. 영 엉망이 돼버립니다. 예. 그러니 뭐 중국이 됐건 어디가 됐건 선수들이 전부 뭐 하프라인 밑에 와서 수비만 빡빡 하고 있으면은 네. 뭐 뛸 공간도 공 보낼 공간도 없고 하면은 네. 참 재미없는 경기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이게 그러니 우리 전 세계 어떤 소비자나 네. 투자자나 입장에서 지금은 재미없는 국면은 분명하죠. 네, 네, 하루하루가 어떨지 모르겠고. 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게 지금 이 고율 관세를 이만큼 때리면은 네. 분명 중국이 타격을 입는 거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타격을 입고 네. 그만큼 비싸지는 거고 아니면 못 들어오는 거고. 네. 그럼 미국은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큰 의문 부호죠. 네네. 그것이 바로 이제 그 가장 큰 의문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준비가 돼 있는가에 대해서 네. 모든 사람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중국 쪽 입장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는. 예. 그럼 만일에 이제 미국이 관세를 부과할 때 네. 어느 정도가 한계선인가 예. 하는 분석에 있어서 만일에 20% 정도 관세가 증가했을 경우에 예.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 물량 중에 약 40%에서 50% 정도, 예, 그 물량이 아마 영향을 입을 것으로 분석이 나오고요. 네. 50%그 언저리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제품을 수출하기 어렵다. 아, 예. 이런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나와 있고 또 그 제3국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그런 것들이 좀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뭐 54% 이런 식으로 관세를 올리는 그 순간부터는 사실상 그 이상의 관세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120%나 125%나 145%나. 예, 중국 입장에서는 뭐 최악의 상황에 온 거고요. 네. 다만 이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중국에서 제조하고 있는 중국이 아닌 제3 국가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요. 네. 그 사람들의 피해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예. 그러면 갑자기
예. 그 물량 수입선을 제3국으로 돌리려고 했을 때 그게 과연 가능한 것이냐. 네, 예. 큰 혼란이 올 것이기 때문에 글로벌 수준으로 공급망의 비용이 올라가고 비효율성이 증가하는 것은 틀림없겠죠. 그리고 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 내 그 제조업 경기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이 관세 정책을 피는 거다라는 얘기도 나왔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다고 중국에 있는 뭐 공장이라든지 네. 그 삼국에 있는 공장을 다 이제 리쇼어링이라고 해서 미국으로 네. 옮긴다고 하더라도 사실 미국 같은 경우 인건비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네, 이것도 네.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다라고 많은 분들이 분석을 하고 그래서 결국에 이제 미국이 원하는 거는 중국과 AI 패권 전쟁, 네. 그러니까 제조업이 아니라 그건 표면적인 거고 네. AI 패권 전쟁에서 확실하게 우위를 다지기 위해서 이런 관세 네. 정책을 쓰는 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또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AI 경쟁은 틀림없이 미중 간의 첨예한 경쟁이 일어나고 예. 있는 분야에는 네. 틀림이 없습니다만 네. 그것이 현재 실물 경제와 밀접히 연결돼 있는가라는 데 있어서는 좀 생각이 다르죠. 예. 아직 현물 시장으로 올 때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다. 예. 이렇게 보고요. 저는 거꾸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 팀 트럼프의 그 경제를 보는 시야가 글로벌리스트들과 많이 다르다고 다르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팀은 글로벌리스트들의 경제관에 동의하지 않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중국의 입장은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서 글로벌 마켓에서 중국이 디컴포지션 돼서 떨어져 나가는 걸 매우 두려워했는데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기들이 원해서 세계 시장으로부터 분리돼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을 지울 수가 없고요. 네.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사실은 어떤 상황도 두렵지가 않은 거죠. 미국 내 수요는 이미 존재를 하고 네. 그것을 바깥에서 수입해오는 다시 말해서 타국 입장에서 수출하는 예. 물량이 줄어든다면 누군가가 미국 내에서 그것을 만들 것이니까 그것이 외국 회사든 미국 회사든 네. 그렇다면 미국 내 생산과 공급망이 충실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고용이 늘어나는 것이고 세수가 늘어나는 것일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이철 박사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다소 이제 개장을 앞둔 경제 프로그램, 주식 프로그램에서 좀 한가해 보일 수도 있고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이슈를 갖다가 지금 언급을 하셨는데 예, 예.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글로벌 트럼프 대통령 자체와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 이른바 트럼프 팀이 그동안 전후 세계를 주도해왔던 글로벌리스트들의 세계화, 뭐 자유무역, 뭐 이런 식의 어떤 패러다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거꾸로 가자 이걸 뒤집자는 말 이제 그런 기치로 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선거전에서도 미국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도 예. 하고 그런데 네. 제 얘기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저희들이 배운 경제학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리카르도의 뭐 비교 우위고 어떠고 그래서 사실 따져보면은 중국에다가 맡기는 게 싸죠. 네, 네. 그렇죠. 근데 이걸 갖다 뒤집고 미국으로 다 와서 미국에서 생산하고 미국에서 다 자급자족할 정도까지 가자 하는 네. 이 아이디어가 네. 결국 실현 가능하겠는가 하는 본질적인 의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네. 그런 비합리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뭐 주구장창 뭐 몇 년 더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당장 내년에 중간 선거에서조차 이렇게 네. 공화당이 표를 잃어버리면은 네. 정책에 이제 힘이 쭉 빠질 텐데 네. 이게 이제 지금 그렇다면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기업들도 지금 여기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다고 트럼프 대통령의 원하는 대로 다 했다가는 또 이거 험불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아주 훌륭한 포인트를 지적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요. 예.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책을 계속할 수 있는가 여부는 예. 지적하신 대로 중간 선거 타이밍 정도가 될 것인데 네. 중국같이 그 텀이 긴, 예. 호흡이 긴 나라 입장에서는 예. 1, 2년 정도는 뭐 충분히 글쎄. 기다려줄 수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그냥 가도 올리고 그냥 맞아줄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렇습니다. 네. 더군다나 준비해 왔으니까요. 네, 네, 예. 네. 그래서 중국은 지금 중국 공산당의 정책적 입장은 뭐냐면 네. 트럼프라는 사람, 트럼프 행정부의 의사결정이나 그 행동 패턴이 예. 아주 예측이 불가능하고 예. 어떻게 보면 좀 임의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은 기본 전략에 충실히 고착하면서 예.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그 던지는 공격에 대해서는 매우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것이
그 중국 공산당의 대응 전략입니다. 어허. 그러면 중국 공산당은 이미 지금 예. 거의 8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준비해 왔기 때문에 1, 2년 정도 기다리고 버티는 것은 사실 크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시간적인 여유로만 놓고 봤을 때는 트럼프가 약간 더 그럴 수는 있겠네요. 압박을 더 가질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 이 협상에 있어서 누가 더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당분간 협상이라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분 협상은 없다. 아, 중국에서 먼저 이렇게 접근하는 식의 협상요. 물론 그 뒤백 채널로의 그런 그 커뮤니케이션은 있겠지만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 말로는 협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그건 굴복하라는 얘기지. 그렇죠. 약간 뭐 약간 그 협상은 아니거든요. 총구를 머리에 겨누고 네. 협상을 하자라는 느낌이거든요. 사실. 아 그렇죠. 예. 예. 그럼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싫죠. 말 안 들으면 패겠다고 주먹을 이렇게 높이 치켜든 예, 그런 예, 형국인데 예. 뭐 난 그거 하나도 안 두려워 이런 입장이 든다면 이 사람이 그 맞서 싸워서 주먹을 휘두르진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처럼 돌아갈 리는 없는 거죠. 그래요. 그렇다면 시장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당장 중국에서 그래 하면서 약간 보복성으로 그러면 우리 미국채 좀 던지지 뭐 위하나 평가절하 하지 이런 식의 어떤 정책 대응도 당분간은 나오기 힘들다고 보시는 안 나올 수도 있다 보십니까? 물론 예.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위안화 절상 절하 이런 문제를 보면 예. 위안화가 비싸지면 예. 중국 입장에서는 외채 관리가 어려워지는 것이고 또 위안화가- 투자 관리가 어려워지는 위안화가 것이고요. 비싸지면 예. 아 죄송합니다. 위안화가 너무 가치가 떨어지면. 네, 가치가 떨어지면. 네. 반면에 이제 수출에서는 유리한 예, 상황이 오는 예.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가격이 좀 좋아진다고 해서 수출이 유리해지는 상황이냐? 그렇게는 안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관세는 뭐 100%, 140%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마당에 거기서 뭐, 절하- 그렇죠. 얼마를 절하해야 될 네, 것이냐. 네, 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네, 거고. 네. 네. 그래서 그런 식의 공격적 대응은 하지 않을 것이고요. 예. 예, 자국 경제 내수 진작 체계에 전념할 걸로 생각합니다. 내수에 집중하는. 네. 예. 그것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그 수립이 된 중국 경제 전략이고, 네. 다만 그것이 이제 팬데믹이 오면서 팬데믹 상황에서 약간 중지돼 있었던 상태였을 뿐인데, 예. 이제 거국적인 힘을 모아서 내수 위주의 체계로 개편해 갈 겁니다. 근데 지금 박사님 보시기에는 지금 중국 경기 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이렇게 미국하고 이렇게 투격할 만한 어떤 체력이 되나요? 아니면 일부 영상들 올라오는 거 보면은 곧 망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네, 지금 그 중국 경제가 예. 상당히 나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시잖아요. 중국은 뭐 국가 주도 예, 체제고 국영 기업이 어떻고 국진 민태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런 체제가 버텨내는 데는 조금 유리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기관 산업, 특히 그 산업 가치 사슬망의 업스트림 쪽에 있는 산업은 잘 버텨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다만 이제 그 민간 경제 위주의 예. 소비재 위주의 그런 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좀 상당한 데미지가 있어 보입니다. 예.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의 중국 고립 정책 이런 얘기고 자꾸 뭐 브릭스 내지는 브릭스 플러스로 해서 세력 넓히지 말고 뭐 이렇게 중국 쪽으로 가지 말고 우리 쪽으로 와라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정책인데 트럼프 이후에 그러면 중국하고 제일 가깝다기보다 밀접한 호주산 뭐 많이 갖다 쓰지 않습니까 중국이? 네, 네. 그런데 또 호주는 미국의 이렇게 전반적인 글로벌 어떤 계획에 있어서 큰 그림에 있어서 빠뜨릴 수 없는 또 호주는 그거더라고요. 늘 선을 쳐도 호주는 늘 들어간단 말입니다. 미국 네, 쪽으로. 네. 요즘 들어서 우리나라가 아슬아슬하답니다. 뭐 해치슨 라인처럼 네. 미국이 한반도를 버릴 수도 있는데만 이런 소리 무서운 소리도 막 유튜브에 돌아다니는데 네. 지금 요 부분 그렇다면 호주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경제적으로 살려면 중국하고 끊을 수는 없고 네. 또 미국 눈치는 안 볼 수는 없고 네. 대부분의 나라가 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중국 산업, 중국 쪽의 비즈니스 빼버리면 또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여기서 지금 그러면 우리 같은 나라, 호주 같은 나라 네.
앞으로 어떻게 기업들이나 국가 측면에서 어떻게 이거 좀 헤쳐나가야 됩니까? 이거? 그 호주와 우리나라 상황은 네. 중국 시각에서 봤을 땐 아주 다른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경우입니까? 호주가 지금 중국에게 공급하고 있는 그런 제품들은 거의 원자재들이죠. 철광이라든가 철광. 예, 석탄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입니다. 예. 그래서 전략 물자에 속하죠. 예. 예, 국가 경제 운영상 없으면 안 되는. 그러나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호주산 그 자원이 없으면 매우 힘들지만 큰일 나는 건 또 아닙니다. 어디선가 가져올 수는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그 호주가 중국과 같이 하지 않는 것도 거의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 호주가 중국에 앞으로는 그럼 우린 뭐 철강석 안 팔겠어?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 파는 겁니다. 어.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봐서는 그 뭐 별로 데미지가 있는 일이 아니죠. 음.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중국에 제공하고 있는 제품 중에 예. 이게 없으면 중국이 큰일 날 것 같은 뼈 아픈 그런 게 많다. 그런 게 별로 없다는 거죠. 우리가 별로 없다. 아하. 아니, 중국 측에서 봤을 때. 중국 측에서 봤을 때. 예, 별로 없다는 겁니다. 어. 이미 상당 부분 대체가 되어 있고 네. 정말 아쉬운 부분은 이미 미국의 제재에 의해서 중국은 공급을 못 받고 있고 그래서 조금 상황은 다르다고 봅니다. 그럼 왜 중국에서 보면은 그 히토리와 같은 그 광물 자원, 이거 네. 히토리는 사실 중국이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네, 네. 이것도 어떤 규제 카드로 꺼냈을 수 있는 네. 거잖아요. 여기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히토류는 사실 그 자원 소재지도 중국이 많지만은 예. 히토류 가공 특허도 지금 중국이. 중국이 예. 거의 장악을 하고 예. 있는 곳입니다. 네. 근데 저는 그 중국이 히토류 카드를 꺼내든 걸 보고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예. 왜냐하면 중국이 미국의 제재나 미국의 압박에 대해서 어떤 반발을 할 것은 예견되는 일이었는데 네. 히토류 이후에 다른 카드가 있는가가 저는 궁금했습니다. 아하. 그게 마지막에 숨겨둔 카드가 아니었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지금 벌써 나왔다는 네. 거는 예. 두 가지 가능성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하나는 우리가 짐작하지 못하고 있는 히든 카드를 중국이 아직 더 가지고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히토리를 지금 빼내들어도 괜찮다. 네, 이런 생각을 예. 하나 할 수 있고요. 또 하나의 가능성은 그게 아니고 히토류가 거의 마지막 카드인데 지금 꺼내놨다면 중국 공산당이나 중국 정부 지도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 미중 관계는 이제 막판에 왔다고 판단했거나 이제 그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상당히 놀라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게요. 왜냐면은 저희가 또 방송을 통해서도 좀 다뤄봤습니다만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이 히토류 카드는 그냥 정말 마지막에 숨겨둔 카드고 쓰지 않을 거다. 왜냐면 이거는 카드를 꺼내는 순간 미국하고 막말로 막가자는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결국에 꺼내 들었다라는 거는 네. 이제 박사님 얘기 들어보면 정말 다른 숨겨놓은 카드가 있거나 그게 아니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시진핑은 자연임을 위해서 그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닌 걸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네요. 그럼 좀 저는 네. 그 중국에 있는 지인들 몇 사람에게 예. 요즘 분위기 어떤지 한번 개인적으로 통화를 해봤습니다. 네네. 근데 물론 그것이 이제 중국 전체의 여론을 대변한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중국 내부에서 보는 시선들이 대체로 이제 미국하고는 갈 때까지 간 상황으로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는 아마 과거 냉전 시대의 미소 관계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들 보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이 패권 전쟁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봐야 네, 되는 네. 거네요. 중국 쪽에서는 특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부가 됐건 뭐 친구나 연인 사이가 됐건 어느 정도의 이렇게 좀 그거 하고 나서도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서로 전화하거나 다시 풀릴 수 있는 그게 있는 반면에 왜 서로 정 떨어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하고 미국은 부부나 친구나 연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원래부터. 네, 원래부터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상황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부부 연인은 더더욱 아니고 친구인 척했지만 친구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닉슨이 이제 금은 없는데 자꾸 달러는 찍어냈고 그 달러 들고 와서 금 내놓으라 하니까 방법이 없어서 그냥 금태한 정지까지 하고 달러가 종이 쪼가리로 전락하면서부터 그때부터 막 날아간 게 만리장성 가서 막 누구였습니까? 등소평하고였나요? 네, 그렇죠. 그때 막 사진 찍고 그렇게 해서 미중이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고 나서 중국 통해서 많이 그거 했고 그 대신 아닌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지적 맞다나 그 사이에 미국 사람들이 일자리 잃고 산업은 쫄딱 망했고 코로나 같은 상황이 오니까 뭘 갖다 쓸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이래서는 안 된다 해서 한번 완전히 대대적으로 개혁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메이크 아메리카 뭐 그레이트 어게인이고 무슨 뭐 웰스 어게인이고 뭐 그렇게 합니다만 이제 그거 갖고 이제 충돌은 나오는 거고. 지금 여기서 관세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박사님 또 전에 박사님 쓴 책 제목만 아직 읽지는 못했습니다. 제목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예. 이미 시작된 전쟁, 뭐 예, 공급망 전쟁 뭐 이런 거. 예. 아니 그리고 뭐 그런 말씀도 하셨나요, 박사님께서? 중국이 대만 치기 전에 북한이 먼저 움직일 수 있다고요? 네. 네? 아니 그래 지금 이게 중동도 지금 약간 전운이 감돌고 있는데 네, 네. 지금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러다가 서로 진짜 여기서 중국 대만 사이에 뭔가 아니면은 이쪽에도 뭔가 이렇게 군사적으로 뭔가 충돌이 날 수 있는 정도까지도 보십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유.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 한 네. 중국 공산당은 1999년 말에 네. 대만을 수복하겠다는 국가 전략을 당시 수립을 했고 네. 그때 중국의 실력으로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걸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장기 플랜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시진핑 주석이 그 대만을 공격하려 한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네. 저는 그 표현은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예. 누가 되더라도 중국의 지도자가 누가 되더라도 예, 중국 공산당은 대만을 통일하려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눈으로 봤을 때 현재 상황은 매우 그 리스크가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이 와중에 그런 군사적 충돌까지 발생한다고요? 이렇게 역설적으로 이제는 군사적으로 충돌해도 될 만한 상황이 왔다고 중국 측이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어떤 요인 때문에요? 과거에는 전쟁을 일으키면 국제적인 여론도 나빠지고 미국으로부터 당장 제재를 받고 이런 거였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미국과 경제가 이제 분리되고 네. 이제 미국으로 제재 받을 것 더 이상 받을 것도 이제 없고 네. 예. 그리고 미국이 국제적인 여론이 나쁠 때 아, 이때 아니면 언제 감행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미국하고 아직까지 그게 군사적으로 붙을 만큼 그만큼 컸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네. 현재 중국의 군사력으로 미국을 이길 수 없지 않느냐? 네, 글쎄. 예, 네. 100% 그렇습니다. 네. 중국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중국이 얘기하는 거는 국지전이고 국지우위를 얘기를 항상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지 않는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타이완 이슈는 중국의 첫 번째 레드라인이고 절대 침범당할 수 없는 핵심 이익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슬아슬합니다. 예, 말씀만 들어도 아슬아슬하네요. 예. 자, 지금 시각 네. 8시 51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 지수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가 1.5% 하락이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 지수는 2,405포인트입니다. 코스닥도 1.8%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 지수는 670포인트입니다. 아무래도 간밤 뉴욕 증시가 폭등 하루 만에 다시 한번 좀 반락하는 흐름을 나타냈고 그 영향 또 국내 증시도 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2%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55,200원, SK하이닉스 보합 예상되고요. SK하이닉스도 2% 좀 하락이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77,800원. LG에너지솔루션이 3.7% 약세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가 336,5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우선주는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2.7% 하락이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가 181,500원. 기아도 1.9% 약세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가 86,500원. 셀트리온도 2.3%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 16만 1,000원이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2%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72만 5천원. HD 현대중공업 3.7%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33만 6천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호가에서 조선주들 흐름 양호할 걸로 보여지는데 조선주 섹터 간단히 볼게요. 지금 보셨다시피 HD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HD 현대미포도 지금 1.3%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조선주 같은 경우는 관세 영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걸로
걸로 보여지고 오히려 우리나라 이제 조선 업체들 같은 경우는 미국 쪽 좀 그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얻어갈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한화 오션도 2.6%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75,000원. 그밖에 삼성중공업도 1.4% 상승 예상되고요. 오늘 보시다시피 조선주들 호가 흐름 좋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어제 5.6% 강세를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1.6% 하락이 예상되고요. 호가는 36만 1,000원. 에코프로비엠 3%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가 10만 원이고요. HLB 1%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예상가 5만 2천 원. 에코프로 3% 약세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가 5만 700원. 레인보 로보틱스도 3% 하락 예상되고요. 휴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호가 3% 내림세 예상됩니다. 어제 7% 올랐는데 어제 상승분을 하루 만에 지금 되돌릴 것으로 보여지네요. 지금 3%가량 하락 예상되고 클래시스도 2.3%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5만 8천 원. 리가켄바이오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파마리서치 1%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가 34만 5천 원. 코오롱티슈즈는 보합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6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일단 뭐 오늘 양시장 1% 하락이 예상되는데 뭐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또 변동성도 큰 상황이고 글쎄요 또 오전장 오후장이 또 달라서 오늘도 참 예측이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네. 예. 그래도 뭐 야간 선물 낙폭은 2%가 넘던데 지금 동시효과는 야간 선물보다는 조금 그래도 덜 빠진 수도 있다. 뭐 2,400원 지지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어떤 흐름인데, 예. 아 그래요. 아유 진짜 아니 요즘은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벌써 무덤덤해지고 무감각해지나 하면은 그렇잖아요. 왜? 저는 학창 시절에 뺨을 갖다가 한 10대 넘게도 한번 맞아본 적이 있는데 뺨을요? 처음에 한두 대가 아프지 나중에 한 7대, 8대쯤 가면은 누구한테 맞아요? 선생님한테. 그것도 6학년 때, 아기 때. 우리 선생님 좀 터프하셨는데 나중에 이게 감각이 없더라고요. 그러니 지금 이게 중국이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아니. 그럼요. 지수가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미국장이 또 2% 3% 나스닥은 4%까지 이게 별로 예전 같으면 헉 해야 되는 낙폭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갖다가 무슨 뭐 10%짜리도 보고 하니까 뭐 그런가? 이제 2%는 약보합이네요. 2% 하락은. 지금 트럼프가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런가요? 네, 트럼프가 관세를 뭐 125, 145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감각이 없는 거죠. 관세 20% 가지고 상호 관세 10% 가지고 막 걱정하고 네. 펜타닐 때문에 뭐 중국에다가 아니 멕시코 캐나다 25% 때릴 때만 해도 어마어마하다가 이게 120%뭐 145% 이래도 참. 이러니까 보편관세 10%만 돼도 좋아하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25% 이렇게 얘기했다가 보편관세 10%만 해도 사람이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진짜 우리 고등학교 때 도고 선생님 진짜 명언이셨어. 뭐라고요? 첫 결혼 기념일 때, 네. 첫 결혼 기념일 때 무조건 짜장면만 사줘라. 첫 결혼 기념일이라고 무슨 뭐 명품 뭐 사주고 이러면 너희들 이제 기대치가 감당이 안 높아지죠. 된다. 예. 그러셨는데 진짜 참. 아니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내용 보면은 이제 중국은 계속해서 이제 수년간 대비를 해 왔다라는 거고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그 안에 그 공장들 제조업 경기가 죽으면 중국도 결국에는 내수 경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뭔가 수출할 대상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럽연합하고 좀 더 돈독하게 관계를 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유럽연합은 또 미국에 대해서도 역시 보복관세 유예하기로 했고 유럽연합 속내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EU야말로 대표적으로 예. 지금 갈팡질팡하고 갈팡질팡. 있는 가 도와줍니다. 실제로 네. 글로벌로 보면은 예. 지금 브릭스라든가 네. 글로벌 사우스 지역 같은 경우 사실상 이제 중국과 협력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 상황이 지금 조성이 돼 있죠. 네네. 지금 관건이 되고 있는 지역은 사실 두 군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EU고 또 하나가 이제 한일이죠. 중국의 시각에서 봤을 네. 때. 예. 그래서 EU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구애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네. 예. 그래서 이걸 특히 유라시아라는 대륙으로 묶여 있고 예. 이것은 이제 1대1로에 의한 육로 수송 인프라를 이미 만들어 놨고 예.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계속 구애하는 입장인데 유럽이 지금 통일된 의견을 못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또 반면 이제 동쪽으로는 한일에 대해서 중국이 전략적으로 줄곧
한중일 3국 FTA를 추진해 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이나 일본은 각각의 한중 FTA, 일중 FTA는 맺었지만 3국 FTA는 맺지 않고 있는 상태였고 네. 그다지 적극적이 아니었죠. 그런데 상황이 이런 식이 되다 보니 지금 그 한중일 FTA도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중일 FTA. 예. 아하. 이것이 이제 한중일 FTA가 성립하면 예. 이 블록이 예. EU보다 더 큰 경제 블록이 됩니다. 그 어디 경제 규모로 말씀하시는 네, 겁니까? GDP 규모로 보면 그렇게 되고요. 근데 우리나라나 일본이 그렇게 선택하는 건 쉬운 상황은 그쪽으로 아니죠. 붙을 수 있을까요? 미국이 아니잖아요. 가만히 둘까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건 좀 곤란한데라는 입장이 쭉 있었죠. 네. 그런데 지금 그 에이펙 회의가 이제 금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면서 네. 중국의 그 시진핑 주석 방문을 줄기차게 요청해 오던 차에 아마도 중국 측에서는 이 한중일 FTA를 중점 이슈로 계속 그 제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중일 FTA에 대한 협상이 드디어 이제 시작을 했죠. 아마 그 하반기에 새로운 정권이 어디서 장악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에이펙 일어나고 시진핑 주석이 방문하게 되면 한중일 FTA에 대한 그런 논의도 상당히 구체성을 가지게 되고 만일 빠르다면 어떤 가시적 성과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야, 한중일 FTA라. 지금 미국이 이런 식으로 계속 관세를 뭐 30 몇 프로 이렇게 때리고 미국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한국이나 일본에서 볼 때 점점 내려가고 불확실성이 커지면 그러면 미국 시장을 낙관적으로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럼 중국 시장도 포기할 거냐 이런 선택이 닥친다면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한중일 FTA 이 협상이 급물살을 탈 것만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예. 이게 그러면 네. 그러면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쪽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진짜 궁금해지는데요. 우리 오늘 이철 박사님 깜짝깜짝 놀랄 말씀을 많이 하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예. 잠시 개장 좀 상황 보고 좀 속을 달래봅시다. 제가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잘 말을 알겠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좀 하락했는데 오늘 국내 증시 그 영향 예상되죠.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4월 11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뉴욕 증시 폭등 하루 만에 다시 한번 좀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125%가 아니라 145%, 펜타닐에 대한 부분까지도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145%로 올렸습니다. 여기 아직까지 중국과의 협상 가능성, 협상 소식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증시 변동성은 여전합니다. 굉장히 큰 모습이고 오늘 국내 증시 쪽에서도 이런 모습들 좀 반영이 되면서 양시장 하락 좀 불가피할 걸로 보여집니다. 출발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1.7% 떨어집니다. 2,402포인트, 코스닥도 1.2% 내림세로 672포인트입니다. 양시장 하락 출발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1.4% 떨어집니다. 지금 삼성전자 1.6% 떨어집니다. 55,5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지금 3% 하락으로 177,5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3.4% 떨어집니다. 337,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98% 하락으로 109,000원, 현대차가 2.5% 하락합니다. 182,500원이고 기아도 2.7% 떨어집니다. 85,8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0.6% 내림세고요. 셀트리온도 2% 하락합니다. 지금 현재 주가는 168,800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 떨어지고요. 이 가운데 HD현대 중공업, 호가부터 흐름 괜찮았거든요. 오늘 3% 강세로 33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제는 오늘 1% 떨어집니다. 그래도 호가보다는 나아요. 지금 현재 주가는 363,000원, 에코프로비엠 1.8% 내림세로 102,500원, 에코프로도 1.7% 하락합니다. 51,500원, HLB가 1.5% 떨어집니다. 현재 51,8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0.3% 하락으로 258,000원, 휴젤이 1.3% 떨어집니다.
33만 원이고요. 클래시스 0.8% 내림세로 58,900원. 파마리서치 0.7% 하락합니다. 34만 6,500원. 리가캔바이오도 0.6% 하락합니다. 99,000원이고요. 삼천당제약이 2.8%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조선주예요. HJ중공업이 지금 5% 강세입니다. 7,24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HD한국조선해양도 1.6% 상승합니다. 21만 6,500원. 한화오션도 2%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74,400원이고요. 삼성중공업도 1.4% 오름세고요. HD현대미포, HD현대중공업 모두 2.6%, 3.4%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HJ중공업, 동성화이텍, 그러니까 조선기자재까지도 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관세와 관련해서는 국내 조선업계 같은 경우는 그 영향이 거의 없다라는 분석들 많이 나오고 있고 오히려 미국이 우리나라 조선업에게는 또 여러 가지로 좀 도움을 요청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특히나 타국서 최첨단 선박을 살 수도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이제 K조선, 우리나라 조선업에 대해서는 이런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조선기자재 쪽에서는 현대임스가 17% 급등합니다. 15,860원, 그리고 오리엔탈전공, 한국카본, 성광밴드까지도 지금 강세 보여줍니다. 조선기자재까지도 흐름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AI, 의료 AI 쪽도 좋습니다. AI 챗봇 쪽 흐름 좋아요. AI 쪽에서는 솔트록스가 7% 강세를 보여줍니다. 33,600원이고요. 플레이토도 5.9%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주가는 19,500원. 이스트소프트가 6% 이상 상승 중이고요. 코난테크놀로지도 3% 오름세, 셀바스 AI, 플라리스 AI도 2%에서 1% 상승 중이고요. 자,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의료 AI 쪽에서는 신테카 바이오가 11%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의료 AI도 좀 보게 되면은 드림 CIS도 1% 올라가고요. 오늘 AI 쪽에서는 이제 챗 GPT, 챗봇 쪽 흐름이 더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창투사도 좀 움직이네요. TS 인베스트먼트가 10% 급등합니다. 1,540원 선이고요. 린드먼 아시아도 9% 강세, 대성창투도 오름세고요. DSC 인베스트먼트도 1.8% 상승 중이고요. SBI 인베스트먼트도 3.8% 올라가고 HB 인베스트먼트도 2% 이상 올라갑니다. 자, 지금 시각 9시 5분 향해 갑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선 개인 투자자가 155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56억 원, 12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161억 원, 14억 원 매수 우위, 개인 투자자는 165억 원 매도 우위고요. 오늘 외국인 선물에서 좀 많이 팝니다. 지금 5,100양 넘게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정규장 마감 대비로 간밤에 달러 인덱스가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이었는데 오늘 달러 환율은 2원 40전 하락한 모습입니다. 오늘 또 수출 지표가 나왔네요. 반도체 섹터가 좀 올라가고. 야, 예. 많이 파는구나. 반도체 진짜. 하하. 야, 근데 진짜 어떻게 시장마다 진짜 출렁거리네요. 외환 시장도 엄청나고 니케이도 무슨 사이드카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니케이 오늘은 또 3.6% 빠지고 있네요. 개장 초에. 진짜 정신없고 지금 우리 정민님께서 그거 하시는 동안에 이렇게 짚어보니까 네. 얼추 우리 코스피는 레인지가 나옵니다. 어느 정도예요? 한 하단이 뭐랄까 지금 잠깐만요. 이게 근데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 그거 위하고 아래가 대충은 보이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번에 봤던 게 2280인데 2284가 최근에 봤던 저점인데 이번 급락장에서 네. 그 전에 이건 이제 2380하고 지금 오늘 여기 레벨에서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만 위로는 2520이 이제 겨우 딱 그거란 말이죠. 네네.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이 안에서 왔다 갔다가 이제 한참 이어지겠는데 그거는 안 당하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주식판에 사기꾼들이 엄청 활개를 칠 시기입니다. 주로 이제 그런 거죠. 이 단기간에 손실 복구하셔야 됩니다 하는 차원에 접근하는
어제 그 오후에 그 머니쇼에 오후에 나왔던 우리 이효석 대표. 네. 예, 이효석 대표도 지금 보니까 사칭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를 들어 저희 SBS BG에 자주 나오는 홍춘욱 박사 뭐 이런 분들도 그 뭐 스폰서라고 해가지고 유튜브에 보시면 뭐 사진 막 올라오는 게 있죠. 뭐 김영희 교수님 같은 분도 막 올라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그거 할 이유가 없는 분들이군요. 이효석 대표도 그렇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무조건 사기라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런 판에는 늘 그런 인간들이 있기 마련이지만 지금 같은 이 장에서 빨리 지금 뭐 손실 나신 거 그거 어떤 식으로 복구하실 겁니까? 우리한테 맡기십시오 하는 거 그거는 무조건 피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죠. 네. 지금 박사님 우리 주식시장에 대해서 해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저는 사실 주식을 안 하는 사람이라 네. 주식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은 좀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평소에 갖고 계신 생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주식시장. 저는 지금 이렇게 혼란기가 올 때에는 조금 그 시야를 네. 시점을 한 3개월, 내년, 5년, 15년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네. 비교적 방향성이 명확히 보이는데 제가 주변에 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을 보면 항상 뭐 길어야 일주일, 한 달 정도의 그런 시야에서 결정을 하시는 것 같아서 네. 안타까울 때가 좀 많습니다. 근데 박사님 얘기를 들어보면은 결국에는 지금 중국하고 미국의 협상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진 상황인 거고 네. 이게 또 한 내년에 이제 미국에서는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좀 변동성이라든지 어떤 이런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트럼프 팀이 현재 구체적인 숫자나 네. 방식에는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시작하고 있는 이 기조 자체는 내년 중간 선거 볼 때까지는 변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그것이 그 긴 안목에서 변하지 않는다면 중국 쪽의 대응도 크게 변동할 이유가 없습니다. 요거는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은 그래도 선거로 이렇게 바뀌곤 합니다만 4년 텀으로 네. 연임하면 8년을 가고 이런 네. 쪽인데 중국은 지금 시진핑 주석 외에는 아무도 뭐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노출된 사람이 없죠. 노출된 사람이 없다. 네. 전통적으로 네. 상무위원회가 이제 새로 구성이 될 때 예. 다음 세대 지도자가 어느 정도 대충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신세대가 네. 그 상무위원회의 말석에 진입을 함으로써 네. 이제 다음 대는 이 양반들이 이제 지도부가 예. 되는구나라고 할 수 있게 했는데 예. 사실 지난번 연임 때는 그것이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을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주변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하듯이 시진핑 주석 체계를 계속 간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하나. 또 하나는 이제 다음 세대 지도부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겠다는 결정이 내려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사결정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 시진핑 주석 다음 때를 노리는 내부 외부의 준동을 걱정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요즘 건강은 어떤가요, 시주선? 건강 예. 얘기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하겠지만 예. 관영 매체에서는 뭐 전혀 그런 얘기가 없고요. 예. 그래서 좀 확정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럴 때는 더 귀여운 모습도 나오는구나. 박수 치고 이러니까. 정민혜큰 더 궁금한 거 없으세요? 저요? 예. 왜? 오늘 말을 아끼시네? 아니 네, 이게 참 이제 출연자분들 그 성향에 따라 이게 좀 뷰가 엇갈리다 보니까
이게 참 저희가 중립을 지켜야 되는 입장에서 이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예, 네.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예, 네, 해주세요. 지금 그 중국의 과학 기술에 예. 대한 맹렬한 투자가 예. 지금 지난 수년간 있었고요. 예. 이제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발표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과가 생각보다 네. 좀 상당해서 네. 앞으로 우리가 그 중국의 국정이나 경제를 볼 때 중국의 과학 기술에서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이것을 앞으로 좀 유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근데 왜 많은 분들이 그렇잖아요. 미국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중국은 말 그대로 패스트 팔로워 정책이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네요. 저는 조금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예를 들면 그 지난주에 중국에서 그 새로운 EUV 기술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네. 근데 아직 상업화된 기술은 아니고 실험실 수준의 기술이긴 합니다만은 이론적으로 1나노까지 가공이 가능하다 해서 대만, 홍콩에서는 지금 중국이 3나노 내지 5나노 기술이 확보됐다라는 추정으로 많이 뉴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금년 하반기에 그 화웨이와 SMIC가 합동해서 중국산 EUV 장비를 아마 5나노 생산 라인에 투입할 것 같다는 그런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뉴스가 우리나라 미디어에서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 보시고. 예. 지금 우리 그동안에 몇 년 동안에 중국 증시가 많이 빠져서 이제 그거 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금년 들어서는 그나마 이제 조금 중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낫다 정도입니다. 특히 이제 홍콩이 아주 좋은 편인데 이쪽에 중국도 이 자본시장 개방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금 더 아직은 좀 미진한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략적으로 전략적으로. 중국이 개혁 개방 당초에 할 때 네. 외세에 의해서 자기네들 자본시장이 영향받는 일은 피하겠다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원칙이요. 그래서 그 국내 자산에 대한 그 외국 자산의 비율을 통제해 왔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5% 선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채권도 주식도 외국에서 들어오는 규모를 그 정도 선에서 이제 그 관리를 한다는 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최근에 와서는 미국의 제재가 심하고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금융시장을 이제 개방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구체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중국의 특성상 이것이 그 선례가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사례가 어떤 외국 기업이 들어온다든가 어떤 외국 기업이 금융자산을 또는 금융 서비스 자격을 취득하는 이제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리스크를 뚫고 결행하는 외국 기업이 없는 것도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내용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